정말 기다렸던 시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베를린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한국 최초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얀파크로 리뷰를 보내드렸죠. 오늘은 시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궁금했고 지금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가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코나 내연기관 코나를 시승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일렉트릭에서 얼마나 보완됐느냐였습니다. 그때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속주행 안정성이랑 서스펜션 너무 컴포트한 세팅이라는 거, 스티어링 휠이 좀 더 조여졌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느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랑 서스펜션이 컴포트한 것은 좀 세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커브를 돌 때 혹은 뭐 급격하게 선회를 할 때 약간 롤이 생길 때 서스펜션이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일렉트릭으로 넘어오니까 그게 좀 많이 보완이 되었네요. 그래서 달리기가 훨씬 편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 해요. 궁금하신 게 있을 테니까. 최대 출력이 20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27kgm 정도 됩니다. 달려보면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달려봤을 때 고속 주행 안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역시 비밀인데요. 지금 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달렸을 때 내연기관은 살짝 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이 작아서 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모델마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현대차 뭐 아반떼나 이런 걸 타고 달려봤을 때 요즘엔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달리는데, 코나는 한 120km 정도 됐을 때부터 조금 좀 불안했어요.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킬로미터가 좀 넘어가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달리고요. 뭔가 그때 아쉬웠던 점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좀 급격하게 꺾어봐도 확실히 좀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내연기관 코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코나 일렉트릭이 일종의 뿌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내연기관 모델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 성능에 맞춰서 개발한 차예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행 세팅이나 뭐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걸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전기차의 승차감을 가지고 뭔가 내연기관이랑 비교해서 구리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전기차의 승차감이 너무 많이 잡혔고요. 잘 세팅한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해서 딱히 모자람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서 승차감이 아쉬워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진다거나 불편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현대차를 고르실 때는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너무 딱딱해서 추천드리기 애매한 브랜드가 여전히 있어요. 제 머릿속에 지금 딱 두 개 정도 떠오르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게 제일 많이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강원도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일상적인 세팅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에코 모드로 바꾼 다음에 HDA2를 켜놓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ADAS를 풀 가동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비가 지금은 5.4km가 찍혀 있습니다만 킬로와트 시당 저희가 휴게소 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 걸 보니까요, 에코 모드로 해놓고 HDA2를 적용하면서 계속 달리다 보면 한 6.7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7, 8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8kWh 배터리가 지금 밑에 깔려있고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17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심 주행 가는 거리가 45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뭐 450km 정도 이상 탄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스탠다드로 넘어오면 한 310몇 킬로미터로 좀 내려가죠. 그래도 도시에선 충분한 정도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내 온도 지금 21.5도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오토 1단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1단계로 켜놨습니다. 조수석 지금 빈 PD님이 앉아 계시는 통풍 시트는 3단계. 통풍 시트 진짜 잘 만들어내요. 한국은 역시 통풍 시트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통풍 시트가 너무 시원한데 정말 조용합니다. 빈 PD에 따르면 지금 익스플로러 지금 타고 있는데요, 빈 PD가 그거는 진짜 시끄럽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배터리를 소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상적인 프리미엄은 다 누리면서 지금 가고 있고,
전비는 점점 올라가는 중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지금 380에 9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73% 남았고 288km 더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강원도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되게 일상적인 지금 주행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스포츠모드로 놓고 막 엄청 쏜다, 코나를 타고 그렇게 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급한 상황에 막 빨리 달려야 될 때가 물론 있겠죠, 살다 보면. 하지만 이 차는 다분히 일상적인 차이고 컴포트하고 범용성이 짙은 현대 라인업 중에서도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지금 이 차를 타고 있어요. 처음에 뭐 가격이 비싸네 어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2월 달부터 인도가 시작했는데 1분기에 판매량이 1위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연령대 50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정도의 컴포트함과 고급스러움과 뭔가 이런 일상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돈 씨랑 하차감 얘기하면서 첫 차 고르는 마인드셋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차로 코나를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20대가 처음 차를 고르는데 코나를 고른다는 건 약간 좀 돈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많이 써서 뭐 누릴 수 있다면 전 너무 좋겠지만, 코나가 타겟팅하고 있는, 코나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목표 집단이랄까요? 거기는 30, 40대, 50대 뭐 그 이상으로 넓게 쫙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첫 차보다는 두 번째 차, 가족이 생겼을 때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포괄할 수 있는 차, 그리고 이런 차 저런 차 다 타본 분들이 마지막에 야,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승차감도 편하고 좋고 안에 다 있고, 그런 생각으로도 고를 수 있는 차가 바로 코나의 포지션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포지션이죠, 그죠? 디자인도 내연기관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이 팬더 부분이, 내연기관은 그 플라스틱 클래딩이었잖아요. 약간 SUV 느낌이 나게.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바디 컬러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서 차가 더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옹골찬 느낌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자갈 같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앞에 보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가운데 부분이 파라메트릭 픽셀로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파라메트릭 픽셀 디테일이 있고요. 충전구 부분 열어보시면 충전 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라이트가 파라메트릭 픽셀로 들어가 있고요. 뭐 곳곳에서 그런 디테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전기차는 파라메트릭 픽셀이 키워드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코나의 디자인은 사실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때 내연기관 시승한 다음부터 계속 좀 눈에 밟히는 차 중에 하나였어요. 고속주행 시승 느낌 뭐 딱히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컴포트해서 스티어링 휠을 잡아채면 약간 허둥대는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제가 현대차에서 하나를 산다면 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췄을 때는 코나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나가 참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가 느껴지는 그 라인도 너무 완성도가 높고 C필러까지 쭉 이어지는 것도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달라진 점이 한 개 더 있죠. 앞에 본닛 열어보시면 안에 프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렁크가 여행할 때 기묘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작은 짐들 있잖아요. 트렁크까지 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잠깐 꺼낼까? 이런 느낌이 들 때 프렁크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인테리어에도 약간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센터 콘솔 아래쪽에 보면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살짝 더 깊어졌어요. 4cm, 5cm 정도 깊어졌는데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뭘 넣어놨냐면 제 카디지갑이랑 안경 케이스랑 지금 물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보통 이제 다 여기 컵홀더 주변에 막 이렇게 때려 넣기 마련인데 뒤쪽에 있으니까 훨씬 깨끗하네요. 이거는 뭐 역시 일렉트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열어보시면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어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뭐 쓰기에 따라서,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심지어 카메라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피감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인테리어 구성도 되게 친숙한 느낌입니다. 앞에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듀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에 UI UX 디자인도 되게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잘한 디자인입니다. 최대한 눈이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대자동차가 되게 심플한 인테리어 디자인 언어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이 UI UX 디자인도 정말 심플하게 선과 곡선, 그러니까 폰트의 곡선으로 너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왓챠나 진이나 웨이브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데 차 구매 이후에 5년 동안 7,700원 내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충전하는 동안 한 40분 정도 충전이 걸릴 텐데 뭐 그동안 드라마 한 편 보시면 너무 좀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빔PD가 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면 이 공조장치랑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이런 버튼들이 다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고 버튼이 큼직큼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현대차 디자인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해온 디자인이긴 한데 이 차가 전기차고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옛날에 이런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어색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좀 직관적이고 큼직큼직해서 버튼 누르시기 되게 편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이상의 소구력을 되게 크게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버튼 구성들은 그쪽에서 아마 더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기차라서 조용한 거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시속 100km 혹은 뭐 120 사이에서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좀 쾌적하게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코나 일렉트릭 글로벌 런치 베를린에서 했던 거 영상 보시면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영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차 고르실 때 아마 컬러가 제일 좀 고민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컬러는 네오테릭 옐로우 컬러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죠. 코나 내연기관 시승할 때도 네오테릭 옐로우를 일부러 골라서 시승했습니다.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아지는 라임색이고요. 저는 뭐 이거 감당하실 수 있다면 네오테릭 옐로우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그리고 베를린 시승 영상에서 보셨던 것이 이제 메타 블루 펄입니다. 이 색깔도 되게 예뻐요. 저희가 시승 행사장에 있는 컬러들 다 봤는데요. 뭐 흰색, 검은색, 빨간색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색깔은 미라지 그린이랑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검은색이랑 흰색, 그러니까 어비스 블랙펄이랑 화이트가 이게 좀 되게 심플한 차잖아요, 그쵸? 디테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였을 때 흰색이랑 검은색의 면적이 되게 넓어가지고 뭐 그게 마음에 드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흰색, 검은색이 좀 아쉬움이 있어 보이고 빨간색은 뭐 너무 빨간색이고, 그래서 미라지 그린이랑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이 되게 좀 단정하게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네오테릭 옐로우 기분 좋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그 정도고요. 이제 살펴보시면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HDA2가 너무너무 편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ADAS도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뭐 곡선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속도 줄여주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또 줄여주고, 과속방지 카메라 앞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줄여주니까 거의 뭐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고,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의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생 제동이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으면 앞에 도로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회수하고 그리고 정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면 회생 제동의 정도를 강하게 보통 뭐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토라고 해놓고 운전을 하시면 거의 그냥 최적화된 상태로 주행하실 수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터리 충전 상태에는 90%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속초까지는 한 17km 정도 남았어요. 근데 57% 정도가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37km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고도 2박 3일 동안 좀 돌아다니고 마지막 날 충전하고 다시 서울로 오시면 대략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나 일렉트릭의 승차감,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오닉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파생 모델 전기차인데도 되게 편한데요. 저희가 GV70 전기차랑 비교를 해봐도 좀 더 진보된 형태의 느낌을 구현해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막 럭셔리 브랜드에서 산, 이를테면 뭐 에르메스나 로로피아나에서 산 코트가 있어요. 뭐 그거 입어도 기분 좋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럭셔리 브랜드 말고 진짜 좀 대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고급스러운 브랜드, 뭐 코스, 마시모 두띠, 뭐 띠어리,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에서 코트를 뭐 좀 약간 좀 좋은 거 하나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입다 보니까 내 몸에 너무 착 붙게 되어버린 그런 옷 있죠. 코나 일렉트릭은 처음 타고 지금 뭐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차를 만드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넓은 시장,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진 사람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피처를 고루 갖춘 것 같고, 1.6 터보를 시승할 때 아쉬웠던 점이 일렉트릭을 타니까 많이 좀 상쇄가 되고요. 좀 위안이 되고 보완이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코나를 좀 제가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코나가 좀 마음에 안팎으로 디자인이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승차감까지 딱히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판매량이 입증해주는 것처럼 좀 많은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마음에 들고요. 이제 저한테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면, 코나 하이브리드는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이런 고속도로 말고 도심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앞으로의 시승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나 일렉트릭 글로벌 론칭 행사 다녀왔던 베를린 시승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